안녕하십니까. 안재홍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갑자기 국세청에서 등기부필이 날라왔는데 뜯어보니 3년 전에 팔았던 아파트 세금을 더 내라는 고지서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본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바로 가산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 신고한 거면 1년 뒤에라도 바로 알려줬으면 고쳤을 텐데 왜 3년 가까이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그 기간의 이자까지 다 물어내라는 거야. 이건 국세청의 직무유기 아니야? 오늘 소개해드릴 조세심판 사례는 2025년 12월에 결정된 사건으로 바로 이 딜레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늑장 고지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과연 납세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여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치열했던 법리 공방을 상황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 용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021년 5월에 같은 용산에 새 아파트를 하나 샀죠. 그리고 반년 정도 뒤인 2021년 11월에 살던 집을 팔았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일시적 1세대 2주택. 저는 당연히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세금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노후 자금 계획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납세자님 유감스럽지만 비과세가 취소되었습니다. 2025년 3월 7일자로 경정 고지합니다. 선생님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기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의 새 집을 사셨습니다. 당시 법령인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새 집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전입신고를 2023년 8월에 하셨더군요.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은 박탈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1년 안에 전입 안 한 거 100번 양보해서 제 실수라고 칩시다. 그런데 타이밍을 보세요. 제가 요건을 어긴 게 2022년 6월 1일입니다. 세무서 전산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때 바로 당신 비과세 아니다라고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려 2년 8개월이나 지나서 2025년에 고지서를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위반 범칙금도 이렇게 늦게는 안 옵니다. 당신들이 일을 늦게 해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자가 쌓였는데 그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저한테 다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주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처분청의 행정지연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미리 납세 안내를 하는 것은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는 행정적 제재뿐만 아니라 납부 기한과 실제 납부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제때 세금을 낸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법리적으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찝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납부제도의 냉정한 원칙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법을 확인하고 계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세관청의 납세 안내는 단순한 편의 제공일 뿐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어서 몰랐다거나 법이 바뀐 줄 몰랐다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산세의 본질입니다. 많은 분이 가산세를 벌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납부지연 가산세를 이자로 봅니다.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가 2년 8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넣어두었든 투자를 하든 그 돈을 굴려서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서가 늦게 고지했다고 해서 이 가산세를 깎아준다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제 날짜에 세금을 낸 사람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바로 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늘 사례를 보면서 세법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엄연한 세무행정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과세 요건과 같은 규정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냈다더라. 예전에 팔 때는 괜찮았다라는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의 카드라 통신만 믿고 수억 원짜리 부동산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십니다.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팔기 전, 아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를 만나 내 상황이 비과세가 맞는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잔금을 다 치르고 난 뒤에는 세무사라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차라리 1년 안에 전입하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바로 세무사와 상의해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적어도 3년치의 뼈아픈 가산세 폭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무 상담료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수천, 수억 원의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전문가와 함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재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